이번 주 뉴욕 증시를 휘감을 최대 이슈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입니다. 그가 그 이후 쏟아낼 말과 행동, 행정명령들에 미국 증시의 운명이 갈라질 예정인데요. 자, 오늘 실환투자증권 황유람 PB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행정부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주말에 환영하듯이 반등 마감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고, 네. 미국 증시 좀 계속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 살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다행이죠. 다행이고, 일단은 시장에서도 기존의 주도주도 주도주지만, 은행주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순환매 쪽으로 탄탄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서 이항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과거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관련 주식들이라고 하는 여겨졌던 종목들이 시장 주도주를 했고요. 다만 취임한 이후에는 조금 시장의 색깔이 변했던 모습들도 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과연 다음 주도주가 어떻게 될지, 올해 주도주 입장에서는 AI와 관련된 종목들, 이게 하드웨어가 될지 소프트웨어가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쪽에는 분명히 투자 기회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실적 발표한 은행주, 금융주들도 트럼프의 이제 규제 완화 스탠스다 보니까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 기대감도 많이 있어서 그래도 탄탄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형 섹터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에서도 분명히 좀 낙수 효과, 투자 심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효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주가 어떻게 될지에서 올플리서치에서 네. 트럼프 시대 가장 큰 수혜주는 금융주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맞습니다. 있습니다. 좀 동일하시나요? 그 근거가 어떻게 돼요? 네, 일단은 이번에 발표한 JP 모건도 그렇고요. 시티그룹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왔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친기업 성향이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나 상업은행들이 주로 하는 업무들 중에 하나가 이제 IB 딜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수수료가 높은 그런 딜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좋았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금 금융주들 주가들 보시면 한국 주식들의 금융주들은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금융주식들을 보면 다른 반도체 종목들과 견주어서도 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도주까지라고는 사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배당주로든 또는 안전처 주식 투자 포트 안에서의 조금 일부 한켠의 포트로 가져가기에는 좋은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금융주와는 좀 다른 성향이네요. 네, 미국 기업들로만 봤을 때 미국의 금융주는 작년에 실적 축포 잔치를 열었고요. 이번에 실적도 발표를 계기로 급등을 나타내는데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워낙 또 좋은 기술주들이 많기에 맞습니다. 그것에 견주어도 나쁘지 않은 배당주도 안전한 성향으로 금융주는 좀 포트폴리오 안에서 꼭 가지고 가도 되겠다. 미국 금융주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국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온도차를 계속 여러분들께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요. 국민연금도 이와 관련해서 완전 SK 하이닉스에 받던 이득을 삼성전자의 보유액을 다 까먹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하면 될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두 가지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안정성이냐 아니면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저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HBM, 현재 나와 있는 HBM도 그렇고 차세대 HBM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반기까지는 우위를 점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던가 또는 주가 변동성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국내 투자자들도 그렇고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하이닉스 쪽으로 역시나 많이들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이제 앞으로 차세대 HBM에서 통과 가능성을 보고 그때
이제 조금은 그 수급이 세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사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네. 있는데 그와 같이 또 힘을 얻어서 네.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을 좀 주시는 거죠? 네, 맞고요. 특별히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목표가는 분명히 증권사들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는 올라가면 또 그 맞춰서 또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요.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특별히 제시하기보다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 통과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주가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주가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HBM에 그만큼 투자를 했던 미국의 빅테크들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 돈을 얼만큼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인데, 지금 그 고민들을 지금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에서 다 지금 해소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계속 보유하고 가시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기 사상 첫 8조를 넘길까? 네. 그 8에 대한 숫자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 23조를 넘길까? 특히 4분기에 네. 이 8조에 대한 이 중요도. 자, 여기서 뭐 8조를 넘기건 안 넘기건 일단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크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지금은 예. 계속 반도체 섹터는 원래 일단 상반기까지는 네. 하이닉스 또는 하이닉스 뭐 밸류체인, 그 다음에 종목별로 또 HBM과 관련된 밸류체인, 뭐 TSMC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계속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황유연 PB팀장께서는 이 시간에 그 조선과 방산을 계속 강조한 바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조선 방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자, 실제로 그 안에서 조방원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어요. 네. 자, 그럼 그 안에서 원전주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한수원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타결에 좀 급등했고요. 원자력은 또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 랠리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혜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원전이 작년 7월 달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원전 관련 주식들이 소위 말하는 세론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쁜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사실 조금 다시 본격을 할 수 없다라는 웨스팅하우스에서 그치 좀 약간 딴지를 거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침을 겪었는데요. 최근에 원전 주식들을 보면 뭐 BHI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다른 기자재 주식들도 꽤 많이 주가 상승을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요인들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사라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본격 체결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를 무너뜨렸던 이 쇠런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실적에 대한 너무 앞선 주가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적이 이제 따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전 관련 주식들은 향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 세론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섹터 대비 조금은 여리한 그런 모습들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AI 발전기에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전력이 모자란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원전 관련 주식들은 특히나 그래도 전 세계에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고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노이즈 제거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원전주도 계속 홀딩, 긍정 관점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것들이 좀 명확해지는데요. 다음 궁금한 사항은 로봇입니다. 자, 젠순왕 CEO가 8년 만에 이제 기조 연설에 나서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로봇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얘기를 내놨습니다. 새 미래화두로 로봇을 꼽았기 때문인데, 자,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의 로봇 기업 인술, 테슬라의 로봇 진출, 엔비디아의 로봇 개발 등 꾸준한 이슈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로봇과 관련한 좀 전략 좀 세워주시다면요. 지금 시장 주도주 중에 하나가 로봇이죠. 네, 로봇이고,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AI 발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CES에서도 과거에 AI가 학습과 추론이었다면 이제는 그 피지컬 AI로 가는 그런 양상인데, 그 추론을 바탕으로 이제는 물리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미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밀하게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인구 감소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쪽도 로봇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대기업군부터 시작하는 게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그동안 HBM 과도한 투자 또는 대량의 투자를 우리가 리턴을 할 수 있는 데가 무엇이냐라는 우리가 킬러 앱이라는 단어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비단 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HBM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로봇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투자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로봇 산업이 다른 섹터 대비해서 가장 크게 성장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그다음에 LG전자와 관련된 로봇 그룹주들, 그다음에 뭐 포스코와 관련된 그룹주, 로봇과 관련 주식들. 그러니까 대기업군에서 다 로봇을 하고 있고 밑에는 또 밸류 체인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 주식들은 이제 테마로 보시기보다는 하나의 산업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한 5, 6년 전에만 해도 테마로 불렸었는데 지금 하나의 당당한 산업이 된 것처럼 로봇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그 전략 가운데서 로봇에 대한 네. 키워드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직접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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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유현 팀장께서 직접 준 키워드가 이제 로봇인데요. 그동안은 조선과 방산 쪽을 계속 좀 강조해 줬는데 그 다음 턴으로 이제 로봇을 좀 강조해 주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좀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는 트럼프 취임식도 있고 네. 또 곧 설 명절 또 마틴 루터 킹으로 미국 휴장이 있고 거래대금 좀 환산할 것으로 주 네. 후반 갈수록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전략 좀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이제 트럼프 취임을 하게 되면 주도주에 과연 색깔이 변할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후반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나라가 일주일 정도를 쉬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매우 환산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거래대금이 없다는 것은 매수 주체가 없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 초반에 주가가 조금 세게 좀 달려준다면 차익 실현의 기회를 세우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당장 내가 돈이 급해서 파시는 거가 아니다라고 하면 단기 투자자들은 좀 그러실 수 뭐 매매의 기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명절 때 잠깐 요 고비만 기간에 대한 리스크거든요. 여기만 잘 넘긴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도주가 과연 바뀔까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바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였던 뭐 피부 미용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조선이라던가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HBM과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 연말까지 좀 기대고 있는 게 또 그리고 엔터거든요. 그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엔터 주식들도 관심 갖고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부 미용, 로봇, 엔터, 또 지속과 유심 필요성 있는 업종들 계속 좀 정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간 리스크 자리를 좀 이겨내면 좋겠네요.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